내일 과학하고 사회 시험 보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자, 가자, 이제. 그래요. 네. 우리는 교내 방송반 부원들, 요즘 우리는 특별한 작업에 몰두했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맞아. 그 영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거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잖아. 해보자. 야, 과연 그 학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들이 만들기로 한 것, 그것은 바로 선거에 관한 영화다. 곧 학생회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럼 일단 역할을 나눠서 사전조사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야,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응? 좋아. 그럼 이번 작업의 연출은 누가 맡을까? 선거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맨 처음 한 일, 그건 먼저 전체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모두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녕, 내 이름은 공명이. 선거가 있는 곳엔 어디나 달려가 올바른 선거가 되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죠.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역할을 나누고 대표를 뽑았듯이 큰 집단이나 작은 집단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대표를 필요로 하게 마련인데요.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랍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국가의 주인도, 또 국가를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 대신 국정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단순히 대표를 선출하는 간단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동시에 선출된 대표자에게 국가의 통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 다시 말해 자격을 부여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또 정치를 잘못한 대표를 교체하고 대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는 훌륭한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선거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거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보기로 한 것도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과연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 계속 지켜볼까요? 선거에 관한 영화. 이번 일은 양균이가 연출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나는 시나리오를 맡기로 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야, 다른 데로 가자. 이동. 자. 선거 영화를 찍으려면 어디로 먼저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네. 먼저 자료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우리 모두가 선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니까 자료조사는 다 같이 나눠서 하자. 그런데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지? 선거의 기원. 선거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거부터 알아보면 되지 않겠어? 선거의 과정도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국 발표를 한 덕분에 선거의 기원에 관한 조사는 내 몫이 되었다. 다음날 나는 자료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화드렸던 학생인데요.
어서 와. 빨리 일로 앉지.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찾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쉽던데요. 먼저 선거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래요. 말해주죠. 선거는 기원적 5, 6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폐각 투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미 기원전 509년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 시민들에 의해 구성된 민회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선거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화백제도, 백제의 정사함제도 등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모두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는 아니었죠. 현대와 같은 선거제도가 시작된 것은 중세 삼부회라는 신분제 회의에서부터였죠. 네, 그래요. 선거가 생기기 전 중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왕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다스리는 전제 군주주의의 형태로 통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를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아무런 견제가 없자 통치자들이 국민보다는 자신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될 권리,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투쟁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바로 투표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급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남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제한 선거를 실시했던 거죠. 여성들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완전한 보통 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투표권 한 장에는 이렇게 수백 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가끔 있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장의 투표용지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와 권리가 담겨 있어요.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성인이 돼서요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재헌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대적인 선거가 실시됐어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압력에 간섭받지 말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20살이 넘으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선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나서면서 나는 선거날 투표하지 않는 많은 어른들을 생각했다. 아마도 그분들은 선거의 이런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정말 영화를 잘 만들어서 모두에게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나는 지금 선거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서 신문을 검색 중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거에 관한 기사의 대부분이 부정, 탈법 선거에 관한 것이란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신문과 TV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가 처벌을 받는 부도덕한 후보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보도됩니다. 하지만 선거는 스포츠와 같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겨루도록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경기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이 없이 자기 멋대로 게임한다면
스포츠는 경기가 아니라 싸움판, 아수라장이 되고 말겠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대표자를 뽑기 위해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법률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나 신문에서 보듯이 돈으로 선거인들을 매수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헐뜯는 흑색 선전, 혹은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선부터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이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나라가 되려면 공명선거를 통해 올바른 대표자를 뽑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피 흘려가며 투표권을 얻은 외국과 달리 아직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던 시절, 무조건 투표권을 갖게 된 우리 국민들은 그냥 선물을 주거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에게 표를 찍어주곤 했는데, 이런 부끄러운 폐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선거의식입니다. 후보자에게 돈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대신 어떤 방법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지 묻는다면, 후보자들도 부정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는지 연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투표권을 갖게 되면 나라의 주인답게 정말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겠죠? 선거를 왜 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선거하는 날 학교에 안 가잖아요. 주로 뭘 하나요? 부모님들도 선거날 투표하러 안 가시고 하니까요. 애들도 다 같이 모여서 게임방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죠. 학교에서 투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출하나요? 예, 학교에서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애들 많이 뽑거든요. 저런! 우리 친구들도 선거하는 날이 단순히 학교 안 가는 날, 노는 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나요? 부정선거와 더불어 또 하나 올바른 선거 풍토를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이에요. 지난 6월 3일 어느 지역에서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은 전체 선거권자 7만 5천여 명 중에 겨우 5%에 불과한 3,500표를 얻어 당선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당선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에 투표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되는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때 지역민들은 당당히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또 그가 올바른 대표라 하더라도 겨우 5%의 지지를 받아서는 힘있게 소신을 펼쳐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잘못된 국정활동을 펼치면 그 피해는 모두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후보자를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조차도 선거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하다니, 이제 우리가 왜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분명해진 것 같다. 야,
우리 영화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일단 우리들이 참여하는 선거가 학생 선거니까 이 회장 선거를 먼저 취재해보면 어떨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유세장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시각으로 본 그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 등을 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좋아. 아무튼 우리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 멋진 영화를 만들어보자. 우리 대학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할래? 야. 힘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친구들, 우리는 어른이 되었을 때 꼭 부끄럽지 않은 주인이 되기로 해요. 자신 있죠? 그럼 우리의 약속을 믿고 공명이는 이제 갈게요. 잊지 마세요. 선거가 있는 곳은 어디나 공명이가 있답니다. 친구들, 안녕!